네, 오늘 지연 아나운서는 빨간색으로 저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해봤는데요. 크리스마스 분위기 살리면서 또 즐거운 이야기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최악의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소개할 분은 맨날 이 물가 지표가 좋게만 나오면 바로 나오셔서 봐봐 내가 잘하고 있지라고 자랑을 하시는 분인데요. 맞습니다. 바로 바이든입니다. 바이든은 오늘 CPI가 발표되고 나서 우린 해야 할 일이 더 많지만 상황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트윗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11월 CPI는 작년 12월 이후 최소폭 상승했습니다. 지난 9월까지만 해도 8%를 넘겼던 CPI 상승률은 10월에는 7.7%로 둔화된 데 이어서 11월에는 7%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직접 와닿는 대표적인 품목인 휘발유 가격을 예시로 들어드리면요. 지난 6월 개럴당 평균 $5를 돌파하면서 치솟았지만 이후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PPI는 시장에서 미국의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비춰지기 합니다. 외신에서는 에너지 주거비 그리고 자가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의 둔화세에 주목을 했습니다. 파월이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의 지표상 미래 근원 물가의 방향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페드도 이제는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파르탄 캐피털 증권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추세라면서 페드가 덜 공격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고 12월 0.5%포인트 인상에 이어서 내년 2월에는 0.25%포인트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미스트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포크를 꽂아서 인플레이션은 끝났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적겠습니다. 자세히 들어가 보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연준은 예상보다 양호했던 10월 CPI 수치를 단지 한 달의 데이터로 치부할 수 있었는데 11월의 추가적인 숫자는 새로운 인플레 둔화 추세를 무시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페드가 14일 금리 결정과 함께 공개할 물가 등 경제 전망을 대기하고 있죠. 현재 전문가들은 내년 물가 오름세가 한층 안정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나와서 CBS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상치 못한 충격이 없을 경우 내년 말쯤 인플레이션이 수준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라고 평가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는 변수는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최악의 물가 국면을 넘었더라도 팬데믹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잇따릅니다. R의 공포가 커지면서 이른바 L의 공포로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R은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고요. L은 레이오프, 즉 해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 산업계에서는 연일 날카로운 감원 바람이 불고 있는 거를 기사에서는 표현했습니다. 감원 칼바람이 가장 거세게 불었던 곳은 바로 테크 업계입니다. 지난달 전체 직원의 13%를 해고한 메타가 대표적인데요. 메타로서는 창사 18년 만에 첫 대규모 정리 해고였습니다. 이 외에도 아마존도 같은 달 역대 최대 규모의 10,000명에 달하는 해고를 시작했고요. 해고가 2023년은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분위기까지 말을 전했습니다. 이는 그리고 미국에 한정된 이야기뿐만은 아닙니다. 중국까지도 테크 업계발 감원 한파가 겹치고 있는데요. 이번에 알리바바는 상반기에 13,000여 명을 정리해뒀고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또한 지난해 7월 이후 올해까지 무려 10,000명을 감원했습니다. 해고 한파는 이달 들어서는 월가와 자동차, 유통 같은 다른 분야까지도 점점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 침체의 확실한 전조라는 분석도 여전합니다. 이 양쪽의 의견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CPI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로 함께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 앞서서 바이든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미국 내부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결이었다면 이제 트럼프는 대결 구도조차도 끼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가상 대결에서 디센티브가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USA 투데이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디센티브가 트럼프를 큰 격차로 따돌리게 됐는데 무려 격차 정도가 22%로 결론이 났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트럼프는 이미 출마 대선을 선언을 했죠. 그런데 여기 보이시는 디센티브는 출마 선언조차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바이든과의 대결 구도도 살펴봐야겠죠. 바이든과 양자 대결에서 심지어 앞서고 있습니다. 4% 정도인데요. 그러면 이제 괴짜 트럼프는 못 보게 되는 걸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이 디센티브라는 인물이 올해 44살이 되는데요. 리틀 트럼프로 불릴 정도로 강경 보수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론 머스크조차도 지지한다고 하고요. 트럼프보다는 대신 더욱더 전략적이다라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미국 상황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와 연결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한국과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한국의 변화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흐름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이야기가 나와서 연결해서 드리면요. 머스크가 결국 세계 최고 부자 자리에서 밀려나게 됐습니다. 1위는 루이비통 회장입니다. 사실 지난주 머스크는 잠시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내줬다가 탈환을 바로 했지만 이번에는 격차가 점점 더 심화하면서 1위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는 점점 더 미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번에 테슬라와 트위터의 상황이 계속 혼란스럽죠. 지난 2년간 테슬라가 주가가 무려 1000% 넘게 폭등하면서 그를 단박에 세계 최고 부자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안 좋게 됐습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힘들 때는 트위터가 버텨주면서 이걸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트위터마저도 같이 물귀신 작전으로 내려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 로이터에서 미국 시장 조사 기관을 했는데 머스크가 일으킨 경영상 변화 때문에 트위터가 앞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서는 트위터가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잃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사용자들이 트위터를 기술적인 문제와 혐오 콘텐츠 확산에 더욱더 실망감이 커지면서 내년부터 이 플랫폼을 떠나게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인력 감축까지 진행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 출시가 트위터에서도 어려워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2년 동안 매출도 제자리 걸음을 걸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와 트위터 모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 못할 만큼 꾸준히 주시하시면서 시장의 방향과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도 꾸준히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글로벌 이슈 다뤄드렸고요. 이어서는 빨간 산타 이지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장 마감 상황 함께 하시죠.